어떤 나라는 그 크기와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무모함으로 세계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도 하며 또 어떤 나라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저력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역사의 무게는 작은 나라에게 유독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가혹한 역사의 무게를 당당히 버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해 세상을 감동시킨 주인공입니다. 수천 년 동안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고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내 한민족의 가치를 증명해냈으니까요. 이는 단지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 혁신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인보다 한민족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최근 한 달 사이 의도치 않게 전 세계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몇몇, 아니 어쩌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70년간 지켜온 자부심에 스크래치를 냈다며 한국이라는 국가에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 한국, 아니 한민족의 가치는 이렇게 폄하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한 독일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쓴 한국인에 대한 글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인물인데 도대체 왜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인에 대해 글을 써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인 스테판 뮬러라는 인물이 작성한 이 글은 사실 현재 웹사이트가 만료된 관계로 원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다양하게 각색되어 있는데 독일어로 쓴 이 글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 글을 읽은 일본인 유학생 한 명이 일본 웹사이트에 좌표를 찍어 공유했습니다. 자신들을 영리한 원숭이로 표현한 이 글에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은 그의 사이트를 해킹했고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유출시켰는데요. 그리고 일본 우익들은 그에게 테러성 협박을 쏟아냈고 사이트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한 한국인 유학생이 이를 번역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는 어떤 글을 썼던 걸까요?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이 나라는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무력에 의존하는 나라 사이에서 놀랍게도 2000년간 한 번도 자주성을 잃어본 적이 없는 기적에 가까운 나라이다. 이 한국인들은 나라 대신에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한다. 어느 여름날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나는 이 나라, 아니 이 민족의 굉장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다. 1936년 히틀러 통치 시절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두 일본인이 마라톤 경기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독일인이었다. 그런데 시상대에 올라간 이 두 일본인 승리자들의 표정,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사진, 무엇이 이 두 승리자들을 이런 슬픈 모습으로 시상대에 서게 했는가. 이 나라, 아니 이 민족은 이웃한 일본인에 대해 즉 죽음을 찬미하고 성에 탐닉하는 영리한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불행히도 이 인간적인 품위를 중시하는 자부심 강한 민족이 강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침략, 즉 식민지로 떨어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당시 대부분의 불행한 식민지의 청년들은 깊은 고뇌와 번민에 개인의 이상을 희생하고 말았고 손과 남이라고 하는 두 청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 두 청년은 달림으로써 아마도 자신들의 울분을 표출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이 두 청년은 많은 일본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달렸을 것이다. 달리는 내내 이 두 청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승리했고 시상대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조국 한국의 태극기 대신에 핏빛 동그라미의 일장기가 있었고 스탠드에 역시 이 핏빛 일장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 태극기는 대부분 나라의 그것이 혁명, 투쟁, 승리 또는 위대한 황제의 문양인데 비해 우주와 인간과 세상 모든 것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한다. 스탠드에 역시 이 핏빛 일장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 두 청년의 표정이란 그들은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부끄럽고 슬픈 얼굴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뉴스를 전한 일본 검열하의 한국신문 동아일보는 이 사진 속의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신문사를 폐간시키고 만다. 이 우습고도 단순하면서 무지하기까지 한 탄압의 방법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침내 이 민족은 해방되고 강요당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서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른 후 한강의 기적, 한국인들은 지구상에서 일본인들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마침내 한국은 스페인보다도 포르투갈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적 부를 이루고 만다. 그리고는 마침내 1988년 수도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불과 50년 태극기조차 가슴에 달 수 없었던 이 나라, 아니 이 민족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개막식 성화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선 작고 여린 소년 마라토너로부터 성화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날 너무나도 슬프고 부끄러워했던 승리자 손기정이었다.
노인이 되어버린 이 슬픈 마라토너는 성화를 손에 든 채 마치 3살 먹은 어린애와 같이 훨훨 나는 것처럼 즐거워하지 않는가. 어느 연출가가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역사란 이처럼 멋지고도 통쾌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나 보다. 이때 한국인 모두가 이 노인에게, 아니 어쩌면 한국인 개개인이 서로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극적이게도 서울올림픽 도중에 일본 선수단은 슬픈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는 히로히토 일왕의 소식이다.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예수나 석가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처럼 굉장한 이야기가 이대로 보존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집념과 끈기, 그리고 폭력과 같은 단순함이 아닌 놀라운 정신력으로 그들이 50년 전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되찾고 만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4년 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라는 젊은 마라토너가 스페인 몬주이 건덕에서 일본과 독일의 선수들을 따돌리고 마침내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축제의 월계관을 따내고 만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 한없이 자랑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 인간이란 이 한국인, 아니 이 한국 민족처럼 폭력과 거짓과 다툼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서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비극적인 눈물로 시작된 역사일지라도 환희와 고귀한 기쁨의 눈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상 어느 민족도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과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이 한국인, 아니 한국 민족이 보여주지 않는가. 도서관에 달려가라.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대에선 두 한국인의 사진을 찾아라. 당신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될 것이다. 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손기정은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히틀러가 전해준 참나무 묘목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렸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한국의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나라를 잃은 정년은 일본의 기미가요를 들으며 승자의 미소 대신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는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릴 것이 없어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의 역사를 쓴 이 두 선수는 가장 기뻐야 할 순간에 가장 슬픈 표정을 지었고, 이 사진에 감동받은 스테판 뮬러씨가 저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56년 뒤 1992년 8월 9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는 한국의 황영조 선수였습니다. 섭씨 28도의 뜨거운 날씨에서 진행된 이 경기에서 황영조 선수는 40km쯤 지옥의 구간으로 불리는 몬주이 건덕을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다다르는 몬주이 건덕에 오르막을 넘어 내리막에 접어드는 순간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를 순식간에 따돌려버렸죠. 그리고 메인 스타디움으로 접어든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꼬린 뒤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당시 해설진이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다, 자꾸 몸을 움직여줘야 한다고 걱정했을 정도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죠.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황영조 선수는 손기정옹을 찾아가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한국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소원이었던 손기정옹의 소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는 단순히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꽃피운 실천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손기정 선수는 나라를 잃은 청년으로서 가장 기뻐야 할 순간에 슬픔과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6년 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는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기정과 황영조 두 마라토너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포츠의 기록을 넘어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넘어선 승리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한 개인의 도전이 국가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희망이 다음 세대의 승리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서사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현실에 좌절하지 않기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